안녕하세요. 청담별공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큰 참나무를 소개를 해드립니다. 제가 키운 지 2년이 됐는데, 작년에 꽃이 한창 피었을 때 그때 이제 촬영을 해드릴 요량이었는데, 하는 일 뭐 그렇게 바쁜지 그 시기를 놓쳤어요. 벌써 작년에 씨앗이 맺혔더라고요. 그래서 1년을 또 오롯이 기다렸다가 이제 오늘에서야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게 됐네요. 여기 이제 제 큰 텃밭이 이 테러를 당하고 지금 아주 작은 협소한 텃밭만 남아 있어요. 지금 이제 거기에 재배가 되고 있는 건데 촬영이 불가할 정도로 너무 협소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게 안에서 촬영을 하면 좀 나을 듯해서 가지고 왔는데 더 낫지는 않네요. 그래도 다른 잡음 없이 여러분들께 오롯이 요 참나물, 큰 참나물의 모습과 비슷한 식물들 실물 비교 영상을 이렇게 깨끗하게 보여드릴 수 있다는 그런 점은 좀 마음에 듭니다. 자, 여러분, 큰 참나물 하면은 보통 여러분 그 참나물 하면 아마 이제 초급자 분들께서는 시장에 파는 그 파드득 나무를 참나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2, 3년쯤 전에 참나물과 파드득 나무를 비교해드리는 실물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제 반향이 꽤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급 이상 되시는 분들이라면 두 개 구분을 확실히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은 또 큰 참나물을 가지고 왔어요. 또 같은 사년과죠. 점점 멘붕이 옵니다. 그렇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 비슷한 것들을 전부 다 재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다 같이 네 가지가 지금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고 비교를 직접 해 드릴 거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 큰 참나물 하면 좀 와닿지 않으시죠? 여기 자연 상태에서도 이렇게 쉽게 관찰되는 그런 식물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비슷한 식물들이 많기 때문에 설사 보셨다 하더라도 그냥 쉽게 지나쳐 가실 수 있는 그런 식물 중에 하나죠. 보통 이 큰 참나물 같은 경우에는 고산 지역에 아주 청정한 지역, 오염이 전혀 없는 그런 곳에서 주로 발견이 되고 한 개체가 발견되면 띄엄띄엄 여기 하나 저쪽에 하나 이렇게 이제 띄엄띄엄 산생하는 그런 모습을 간혹 보실 수가 있는데 이 큰 참나물이라는 이름은 많이 낯서세요. 자, 그럼 제가 큰 참나물의 다른 이름으로 알려드릴게요. 바로 진삼, 많이 들어보셨죠? 또는 연화삼, 이렇게들 부르죠. 요 이제 큰 참나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물로서도 이용이 가능하긴 하지만 제가 이제 2년 동안 이렇게 키워본 결과 처음에 뿌리잎이 이른 봄에 이렇게 올라올 때도 많이 좀 거칠어요. 그래서 나물로서 이용하시는 데는 물론 이제 뭐 데쳐서 이용하시면 좋겠지만 개체들도 많지 않고 좀 거칠기 때문에 나물로서는 크게 이용을 하지 않으실 겁니다. 아마 그래 오셨을 거예요. 이 나물을 아시는 분들조차도. 그리고 이제 대부분 약용을 하죠. 약용을 합니다. 처음에 이제 씨앗이 발화되면 보통 일반 이런 사념과들처럼 잎이 세 장이에요. 그런데 이 큰 참나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잎이 세 장인데 다른 나물들은 보통 잎이 많이 분화가 되기 쉽습니다. 잎이 동그랗던 잎들이 이제 길어지면서 결각이 생기거나 이렇게 길어지는 그런 형태들을 보이는 반면에 이 큰 참나물은 처음에 뿌리잎의 모습을 계속 간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나오는 잎들도 전부 다 잎들이 세 장이에요. 그리고 결각도 크게 깊어지거나 하지 않고 거의 유사한 모습으로 끝까지 가을까지 그렇게 갑니다. 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바로 큰 참나물입니다. 바로 진삼이에요. 자, 가장 특징적인 건 잎이 상당히 길어요. 잎 끝이. 다른 참나물이나 파드득나물, 바디나물들보다도 상당히 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 자, 들어보세요, 소리를. 거칠거칠하죠. 까실쑥부쟁이처럼 상당히 거칩니다. 잎 앞면뿐만 아니라 잎 뒷장도 그래요. 서걱서걱 소리가 들리시죠? 상당히 거칩니다. 자, 그리고 줄기.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자, 줄기도 보시면 좀 확대를 해 볼게요. 줄기도 보시면 상당히 이렇게 거칠어요. 그리고 이제 영상에선 잘 보이지 않지만 또 이렇게 손을 대보면 거칠거칠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했을 때 이렇게 거칠거칠해요. 이제 참나물, 바디나물, 파드등나물 얘네들은 다 매끈하죠. 근데 이건 거칠어요. 그리고 보시면 색깔이 아주 진한 그 자주색이 나죠. 진한 자주색이나 보라색.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초기 잎이 이렇게 뿌리 잎도 이렇게 세 장이고 다 자랐을 때도 잎의 분화가 없이 결각의 변화 없이 자 이렇게 세 장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뿌리를 보여드릴게요. 자 뿌리를 보시면 어때요? 뿌리가 상당히 요건 이제 3회 비견될 정도로 상당히 굵어요. 여러 해달이란 뜻이겠죠.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한 뿌리에서 여러 개의 싹대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제 꽃이 피고 나면 그 줄기는 없어지고 또 이제 새로운 요 싹들에서 이제 계속 또 발생을 하게 되겠죠. 큰 참나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고산 지역에서 주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깨끗한 오염되지 않는 그런 곳에서 주로 보실 수가 있고요. 다른 산연과들처럼 이런 반음지 조건, 계곡가, 약간 좀 축축한 그런 곳에서 발견하시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향과 맛이 삼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여기 작은 뿌리를 아까 하나 좀 잘라놨었는데 맛을 보면 삼하고 거의 비슷해요. 이게 삼이에요, 삼. 그래서 이제 진삼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꽃은 다른 산연과들보다 조금 늦게 핍니다. 이건 이제 여름 끝나갈 즈음에서 이제 늦 여름 또는 이제 초가을 8월에서 9월 정도에 꽃이 피는데 흰색 바탕에 보라색이 살짝 이렇게 덮여 있는 그런 꽃이 핍니다. 그리고 이제 특징적인 건 씨앗이 상당히 모양이 이렇게 뭐라고 말씀드릴까? 이렇게 각이 져 있어요. 오자처럼 이렇게 둥그런데 삼각형으로 이렇게 날개처럼 이렇게 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지상부나 이제 뿌리를 약용을 하는데 보통 이제 뿌리를 약용을 하죠. 뿌리를 약용을 하는데 독은 없습니다. 독은 없고 참나물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그 서늘한 기운을 가지고 있지만 얘는 따뜻합니다. 큰 참나물은 따뜻한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따뜻하고 매운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효능으로서는 이제 당뇨병의 신약이라고 할 정도로 이 혈당을 떨어뜨리는 효능이 상당히 강합니다. 보통 이제 바디나무를 제가 설명드릴 때 전호라는 생약제명으로 이제 이 전호와 같이 이제 혼용이 되면서 이제 기침, 가래, 해열, 진통 이쪽에도 좋지만 혈당을 떨어뜨려 드리는 기능도 바디나물이 강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큰 참나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당뇨에 상당히 좋은 그런 신약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진해, 거담. 자, 진해라는 건 이제 기침을 진정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담, 가래를 삭혀준다는 겁니다. 기침을 멈추게 하고 가래를 삭혀주는. 자, 가래를 삭혀준다 그러면 가래가 보통 어디서 많이 생기죠? 이쪽 목 아래쪽, 뭐 폐, 기관지, 뭐 이쪽에서 이제 많이 생기는데 거기에 생기는 증상들도 대부분 다 같이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해 거담에 좋으면 대부분 해소나 천식에도 좋아요. 그래서 해수 천식에도 좋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폐 쪽에도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폐 쪽에도 좋고
폐에 생기는 결핵에도 좋다고 이런 자료들 찾아보시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갑상선 질환이나 뭐 이런 췌장염 이런 염증들 다스리는데도 상당히 좋은 그런 약초로 알려져 있죠. 이 가격이 이게 상당히 비싸요. 한 뿌리가 보통 한 2만 원 정도 갑니다. 그리고 요거를 재배하시는 분이 있다는 얘기는 제가 아직 들어보진 못했어요. 근데 제가 키워 보니까 발화를 지금 그 여러 개 하고 있는데 발화도 생각보다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제 텃밭에는 제가 이제 각종 야채들 같은 거를 이제 두엄짜리처럼 이렇게 마련을 해서 좀 키우고 있는데 거름이 좋아서 그런지 너무 잘 돼요. 내일 아침에 이제 제가 또 다시 갖다가 묻어줄 건데 잘 자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귀농 작목으로 이렇게 이용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큰 참나물 지금 소개를 드렸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참나물을 보여드릴게요. 자, 참나물입니다. 자,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그 참나물은 파드득 나물이죠. 이게 오리지널 참나물이에요. 요거는 이제 한번 잘라내고 나면 줄기를 잘라 먹게 되면 또 다시 발생은 하긴 하지만 상당히 자라는 속도가 늦습니다. 그래서 상품화가 어려운 거예요. 자, 아까 큰 참나물 같은 경우에는 어땠어요? 잎끝이 상당히 길었죠. 이것도 이제 살짝 길긴 하지만 큰 참나물과 비교를 해보면 큰 참나물은 왼쪽에 큰 참나물이에요. 큰 참나물은 상당히 뾰족하죠. 자, 뾰족하고 큰 참나물의 특징이 참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참 아까 빠뜨렸네. 자, 보시면 이 잎의 맨 가장자리를 보면 붉은 빛이 돌아요. 붉은 빛이 돌고 결과 끝에 누런 가시들이 있습니다. 잎조차도 서걱서걱하고 앞뒷면이 그리고 이렇게 엉겅퀴들처럼 이런 가시가 있는 게 이제 큰 참나물의 특징이죠. 그리고 이제 줄기도 서걱서걱 했었는데 이 참나물 같은 경우에는 아주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잎 뒷장도 이렇게 보시면 아주 맨질맨질하죠. 자세히 보시면 솜털은 살짝들 있어요. 솜털은 살짝 있지만 아주 부드러운 쪽에 속하는 그런 나물이고요. 맛이 큰 참나물 같은 경우에는 한약재 향이 났지만 참나물 같은 경우에는 아주 상큼한 샐러리와 미나리를 합쳐놓은 그런 맛이 나고요. 그리고 줄기도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이런 자주색을 보이고 있고요. 자, 참나물의 뿌리를 한번 볼까요? 자, 큰 참나물이 뿌리가 상당히 굵고 실했던 거에 비해서 자, 참나물의 뿌리는 이렇게 수염 뿌리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런 차이점이 있죠. 그리고 이 참나물은 잎이 분화가 좀 심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린 잎들 보시면 이렇게 막 갈라져 있죠, 잎이. 그리고 이렇게 큰 잎들도 이렇게 갈라집니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맛이 상당히 상큼했었죠. 자, 요 이제 참나물 같은 경우에도 보통 고산 지역이나 이제 높은 산이 있는 곳에서 이제 발견이 되고 높은 산이 있으면 그 주변에 낮은 산들 계곡가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너무 높은 산들, 위험한 산들만 타지 마시고 높은 산 근처에 있는 그런 낮은 산들도 찾아보시면 이런 귀한 나물들 간혹 만나실 수 있는 그런 행운을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나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월에서 7월 달쯤에 꽃이 피는데 이건 흰색 꽃이 핍니다. 흰색 꽃이 펴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아까 큰 참나물에 비해서 큰 참나물은 성질이 따뜻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참나물은 독이 없고 서늘합니다. 온열양한 중에 량 봄, 여름, 가을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맛은 단맛이 납니다. 상당히 상큼하죠. 요 큰 참나물도 그렇고 요 참나물도 요것도 귀농 작목으로 이렇게 해서 뭐 대량 재배는 어려우시겠지만 소량으로 해서 다른 것들과 이렇게 섞어서 판매를 하시는 그런 꾸러미 상품들, 결합 상품들을 만드셔서 판매를 하신다면
아마 다른 것들 파시는데도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참나물은 파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가끔 이제 시골 이런 장터나 이런 데 나가 보시면 간혹 파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런 건 거의 자연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재배가 거의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참나물 같은 경우에 이제 요 비타민이 상당히 많죠. 저 파드득 나물도 마찬가지고 각종 비타민들이 많고 특히 이제 비타민 C가 많습니다. 비타민 C가 가장 많은 나물이 영화자라고 말씀드렸지만 영화자뿐만 아니라 우리 사냐초들은 대부분 비타민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제 그 중에 이제 이 참나물과 파드득 나물들도 비타민 상당히 많죠. 특히 비타민 C가 많고 그래서 이제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이제 면역력을 높여드리는 그런 효능이 있고요. 이제 고혈압이나 뭐 중풍을 예방하고 또는 뭐 이런 각종 통증들, 신경통이나 또는 여성분들 이제 대하증 이런 데 상당히 좋죠. 그리고 이제 지혈 또는 해열 작용이 있죠. 해열. 자, 성질이 서늘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해열, 그 이제 체온을 좀 떨어뜨려 드리는 그런 효능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참나물의 뿌리 보여드렸죠. 잔뿌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참나물로 지금 많이 시장에서 팔고 있는 파드득 나물. 자, 파드득 나물. 이거 재배가 너무 쉬워요. 자,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잎이 세 장인데 이렇게 종이를 구겨놓은 듯한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당히 맛이 상큼하죠. 자, 요거 한 가지만 아시면 돼요. 잎이 구겨져 있다. 자, 기억이 나시겠죠? 그리고 줄기는 큰 참나물과 참나물이 붉은 빛을 띄었었는데 줄기가 이건 아주 하얘요. 그리고 뿌리를 보시면 이런 수염 뿌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자라는 속도가 빨라요. 그러니까 이게 낫을 한번 싹 베어내고 물만 줘도 아주 쭉쭉 자라는 상당히 맛이 좋은 일본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물이 바로 이 파드득 나물. 이건 일본에서는 미쯔바라고 그래요. 미쯔바, 삼엽채. 잎이 세 개가 있기 때문에 삼엽채 이렇게 부르죠. 요 파드득 나물 같은 경우에는 요건 뭐 전국에서 어디서나 발견이 되는데 그렇게 또 쉽게 발견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이제 한 개체 발견되면 그 주위에 이제 이렇게 좀 무리지어 자라는 그런 모습은 보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자주 발견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번 발견되면 씨들이 발화력이 상당히 우수합니다. 그래서 많은 양을 채취하실 수가 있는 아주 고급 나물이죠. 생으로 참나물도 마찬가지지만 생으로 드셨을 때 너무너무 맛이 뛰어난 그런 나물입니다. 요 이제 바디 나물도 이것도 뭐 약으로도 사용이 되는데 보통은 이제 나물이죠. 이것도 이제 독이 없고 성질이 평온해요. 성질이 평온하기 때문에 체질 구분 없이 누구나 쉽게 많은 양을 드셔도 탈이 없는 그런 나물이 바로 이 파드득 나물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일반 사냐초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공통된 특징들이죠. 염증을 제거해 줌으로 해서 이제 거기에 생기는 통증들 가라앉혀 주고요. 각종 이제 피부염을 진정시키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이제 기관지염이나 이제 담 또는 대상포진 이런 쪽에도 좋아요. 이 큰 참나물에도 아까는 제가 소개를 드리지 않았지만 큰 참나물 같은 경우에도 이게 요 대상포진을 예방하고 치료해주는 그런 효과가 우수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이제 이 미나리과들의 공통된 특징으로 기억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 나가시면 무지 싸요. 지금 3.75kg 한 박스에 지금 보통 10,000원 내면 구입을 하실 수가 있는 봄부터 겨울까지 사철 나오는 나물이죠. 파드득 나물이었습니다. 이제 꽃은 이제 6, 7월 정도 조금 다른 것보다 좀 일찍 펴요. 흰색 꽃이 피는데 이건 씨앗을 종묘상에서 종묘상 어디에서나 다 판매를 하거든요. 그냥 뿌려 놓으시면 엄청 잘 발화가 됩니다. 그냥 가을에 뿌려 놓으시는 게 전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봄에 이른 봄에 바로 드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비슷한 환경에서 보실 수 있는 바로 바디나물이에요. 바디나물. 자, 바디나물도 이것도 잎이 세 장이죠. 잎이 세 장인데 이렇게 이제 자라면서
자라면서 이렇게 이제 갈라져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특징이 이렇게 쭉 갈라지고, 잎 가운데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맥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붉은 빛이 선연하게 이렇게 나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바디나물이죠. 바디나물. 저희 어머님은 이걸 이제 계단나물이라고 부르세요. 이게 한 방향이, 나물에서 한 방향이 이게 상당히 좀 아주 재밌게 납니다. 근데 이제 요거 어린 개체들은 이렇게 이제 샐러드로 드실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겉절이를 해서 드셔도 좋고요. 근데 향을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말렸다가 묵나물로 드시면 묵나물 특유의 향이 아주 강한, 상당히 좋은 고급 나물 중에 하나죠. 자, 요거 이제 줄기를 보시면, 자, 줄기를 보시면 줄기에 이렇게 줄이 나 있어요. 자, 보이시죠? 이게 바디나물의 특징입니다. 아까 잎 중앙에서부터 잎 맥을 따라서도 그 이제 붉은 자주색 그런 색깔들이 이렇게 있었고요. 줄기에도 이렇게 붉은색 줄들이 나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뿌리입니다. 뿌리. 자, 뿌리를 보시면 뿌리가 아까 그 파대등 나물에 비해서는 약간 굵어요. 굵고, 이것도 이제 이렇게 잔뿌리로 되어 있지만, 이게 지금 1년생이거든요. 그래서 좀 뿌리가 작은데, 이게 굵은 부분, 이게 좀 더 길게 자라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잔대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잔대는 잎이 아무리 크더라도, 잎과 줄기가 아무리 크더라도 정작 해보면은 굵기는 굵지만 길이 성장은 많이 못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바디나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바디나물도 이렇게 나물로 이용하고, 또 이제 요거를 이제 뭐 연삼이라고 뭐 부르기도 하는데, 이제 정확한 생약제명은 요거는 이제 전호죠, 전호. 그래서 여러분들 전호나물 아시죠? 제가 전호의 그 효용성에 대해서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전국적으로 지금 전호 열풍이 불 정도로 상당히 지금 인기 있는 나물이 됐는데, 그 전호도 나물뿐만 아니라 기침, 가래, 해열, 진통, 이쪽에 상당히 좋은, 감기에 좋은 그런 약재로 말씀을 드렸었고, 현재 한의원에서 그 전호의 뿌리를 감기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 바디나물의 뿌리도 같은 이름으로 같은 효능으로 지금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그 전호의 그 감기 증상 외에 이 바디나물의 뿌리는 혈당을 떨어뜨려 드리는, 당뇨에 상당히 좋은 그런 그 효험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그 큰 참나물 같은 경우에도 당뇨병의 신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 바디나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요 뿌리를 이제 약재로도 이용을 하시고, 좀 더 큰 것들은 요걸 이제 더덕구이처럼 이렇게 요리를 해서 드실 수도 있어요. 요건 좀 작은 거기 때문에, 이게 작년 가을에 발화된 거거든요. 가을에 발화가 될 듯 말 듯 어렵게 돼가지고, 그래도 이제 이만큼 성장을 했네요. 바디나물은 뭐 전국 어디서나 여러분들 쉽게 관찰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계곡가, 낮은 계곡가에 가보시면 그늘 밑에 아주 이렇게 막 이렇게 군집을 이뤄서 자라는 그런 나물이죠. 어릴 때 여기 샐러드로 한번 드셔보세요. 상당히 맛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꽃은 이제 8월, 보통 한 8월 정도, 여름 끝자락쯤에 이제 그 자주색이 살짝 도는 그런 이제 꽃을 피우게 되죠. 이것도 이제 독이 없습니다. 독이 없고, 요건 이제 성질은 약간 차가워요. 그리고 맵고 씁니다. 당뇨에 아까 좋다고 말씀드렸었고요. 감기 증상, 기침, 가래, 해열, 진통 이쪽에 좋다고 말씀드렸었고, 이제 간질 또는 이제 입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 있죠. 구안화사, 그리고 담 또는 이제 빈혈. 자, 빈혈이 좋다는 건 뭘까요? 보혈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보혈 효능. 우리 당귀처럼. 그래서 아까 그 큰 참나물도 그것도 보혈 그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냥과들의 뿌리는 이제 뿌리나 나물들은 보혈 기능이 있다. 피를 만들어주는 그런 효능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이제
이제 작년 가을에 발아서 이렇게 많이 컸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급격히 쉽게 자라는 애들의 공통된 효능이 뭐냐면 바로 이뇨예요. 이뇨. 빨리 자라는 것들은 이 대사순환이 엄청 좋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뇨가 뭡니까? 소변의 양을 늘려서 몸속에 있는 노폐물이나 독소들을 몸 밖으로 배출해주는 그런 효능이거든요. 그런 걸 이제 이뇨라고 하는데, 이런 성장이 빠른 것들이 대부분 그런 이뇨 성질이 강합니다. 이제 대나무나 이런 뭐 갈대나 또는 강아지 풀 있죠. 강아지 풀도 이뇨 효과가 좋아요. 그리고 벽과식물들도 전부 다 이뇨 작용이 좋습니다. 그리고 감절대 있죠. 감절대 얼마나 빨리 자라요. 대나무처럼. 감절대도 이제 염증을 다스리는 효능뿐만 아니라 이뇨 효과가 상당히 강하고요. 이렇게 빨리 자라는 애들, 그런 애들은 다 이뇨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몸속에 노폐물이나 독소들 몸 밖으로 배출해 줄 필요가 있을 때는 빨리 자라는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드신다면 좋은 효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차다고 말씀드렸죠. 찬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온열, 양한, 겨울의 성질이에요. 차갑기 때문에 이제 해열 기능, 해열 효능, 그리고 이제 또 청혈, 피를 깨끗하게 하는, 피에 열을 내려주는 청혈 기능,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냥과들과 마찬가지로 해소와 천식, 이제 감기와 기관지, 호흡기, 폐까지 이쪽이 전부 다 좋은 거예요. 지금 보시는 애들은 이런 종류들은 기관지, 호흡기, 폐, 감기 이쪽에 두루두루 좋은 그런 것들로 알아주시면 될 거예요. 자, 이게 자연 상태에 있으면 예쁜 모습으로 이렇게 찍어 드릴 텐데 제가 너무 협소합니다, 이 텃밭이.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산중의님, 저하고 아주 가까운 곳에 사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사냐초들을 우리 산중의님께 하나씩 다 양도를 해드릴 작정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환경이 너무 좋기 때문에 거기서 키워야 되는 게 맞아요. 저는 이제 욕심 때문에 이런 도시에서 키우는데 저도 불행하고 이런 사냐초들도 불행하겠죠. 그래서 환경에 맞는 곳으로 산중의님께 시집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제가 목 상태가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일 생방송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진행하는 거로 하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또 부득이한 사정이 생긴다면 제가 커뮤니티를 통해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큰 참나물 소개를 드렸고요. 큰 참나물과 유사한 혼동하기 쉬우신 참나물과 파드득나물, 바디나물의 실물 비교를 해드리는 영상들 이렇게 준비를 해드려봤습니다. 되게 만족들 하셨는지요? 자, 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또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이만 물러갑니다. 청산별국이었습니다.